Uno, dos, tres. ¡A la Madrid! 안녕하세요, 마스타입니다. 니코파스가 콤으로 매각됐습니다. 물론 바이백은 유지한 채로 매각됐습니다.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총액은 6천만 유로인데 기본 이적료는 5,100만 유로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보면 5,100만 유로 플러스 900만 유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마르지오 소식에 따르면 4년 분할이라고 합니다. 일단 신기합니다. 코모가 진짜 6천만 유로를 지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프리미어리그가 아닌 다른 리그들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진짜 경악스러운 투자입니다. 물론 바이백으로 다시 이득을 볼 수 있고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백을 발동시키지 않는다면 향후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고 하지만 프리미어리그가 아닌 리그의 팀에서 6천만 유로로 박은 거면 코모와 파브레가스 감독이 니코파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니코파스 이적 이야기 간단하게 해보고 레알 마드리드 이적 시장 이제 매각이 진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니코파스는 총액 6천만 유로에 코모에 영입됐습니다. 니코파스에게 6천만 유로는 너무 싼 거 아닌가 생각하더라도 제가 이전에 언급한 레알 마드리드가 손해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 부분은 지켜졌습니다. 우선 바이백을 8천만 유로로 올리면서 유지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27년 여름에 다시 영입할 수도 있고 곤살로 매각 금액부터 6천만 유로가 계속 언급된 것을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확실히 6천만 유로의 매각 금액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빠르게 얻어냈습니다. 또한 코모와 레알 마드리드 관계는 매우 좋은 편으로 라 파브리카 선수들을 코모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니코파스, 하코보 라몬이 지금 코모에서 뛰고 있고 곤살로도 코모와 연결되기도 했으며 둠프리스 영입으로 자리가 없어진 포르테아도 지금 코모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코모가 레알 마드리드 사간 학교 같은 느낌으로 이번 니코파스 거래로 관계가 나빠지지도 않았고 레알 마드리드는 원하는 이적료를 챙겼고 코모는 니코파스를 챙겼으니 서로 윈윈인 상황입니다. 이제 니코파스 이적이 이루어지면서 확실해졌습니다. 돈도 보충했고 이제 영입의 시간입니다. 사실 원하는 이적료를 챙겼다고 해도 영입의 시간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매각의 시간입니다. 선수단을 살펴보기 전에 다니 세바요스의 계약 해지 소식이 새벽에 오피셜로 나왔습니다. 다른 팀과 계약하기 이전에 방출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어디 다른 팀과 계약이 완료됐나 해서 베티스 소식부터 살펴보니 맞았습니다. 이 베티스 사랑꾼의 레알 베티스 리턴이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바요스를 제외하고 지금 선수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골키퍼는 쿠르투와 루닌 2명, 좌풀백은 쿠쿠레아, 카레라스, 맨디, 프란가르시아 4명에 우풀백, 트렌트, 둠프리스 2명, 센터백은 코나테, 하이선, 리디거, 밀리탕, 라센시오 5명으로 수비수는 총 11명입니다. 미드필더는 벨링엄, 발베르데, 추아메니, 베르나르드 실바, 길러, 카마빈가 총 6명입니다. 공격수는 은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엔드릭, 곤살로, 브라임, 마스탄토노 7명입니다. 총합 26명입니다. 마스탄토노가 라리가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카스티아 소속으로 해서 올렸을 수 있는 건 알지만 어쨌든 마스탄토노가 챔스를 뛰려면 피타르치와 다르게 1군에 등록해야 합니다. 마스탄토노는 UEFA 규정상 리스트 B에 등록되지 않는데 리스트 B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21세 이하 자원이면서 같은 구단에 2년 이상 있었을 경우 자격이 부여됩니다. 아쉽지만 마스탄토노는 이제 1년이 지났고 챔스에서 쓰려면 결국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니 라리가 기준으로는 25명 스쿼드가 꽉 차 있고 UEFA 기준으로는 26명으로 한 명이 오버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실한 매각 자원으로 프란가르시아가 정해져 있고 프란가르시아 본인도 이적에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프란가르시아도 제외한다면 라리가 기준 24명, UEFA 기준으로는 25명의 선수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영입하고 싶은 선수는 미드필더 1명, 센터백 1명, 총 2명입니다. 그렇다면 최소 2명이 들어오니 두 자리는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러니 결국 카마빈가랑 라센시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들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코르테가나가 말하길 라센시오 떠날 의지 없다고 합니다. 경쟁하고 싶다고 합니다. 멘데스가 라센시오 이적을 돕긴 하는데 성공시킬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카마빈가 또한 떠날 의지가 없다고 합니다. 정리해서 보면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두 자리를 더 영입하기 위해 니코파스 매각으로 돈을 땡겨왔고 프란가르시아도 매각하면서 이적료를 벌어들일 예정입니다. 거기에 세바요스도 방출하면서 자리를 만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두 자리가 더 정리되어야 선수단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각 대상으로 분류되는 두 선수는 라센시오와 카마빈가인데 떠나고 싶지 않다고 뻗팅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선수단 구성을 보시면서 만약 최악의 상황 라센시오랑 카마빙가가 떠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센시오가 나가고 추가 센터백이 들어오고 카마빙가가 나가고 추가 미드필더가 들어오면 모든 게 깔끔합니다. 삼선이 부족해 보여도 발베르데도 내려와서 기능할 수 있고 벨링엄도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나가지 않으면 결국 영입을 위해서 두 자리는 비워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왼쪽 풀백에서 카레라스 매각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무리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한들 쿠쿠레야 맨디로 가자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센터백에서는 리디거 재계약했고 하이선 이제 1년 된 친구에 장기적으로 보는 친구입니다. 밀리탕은 부상당해 있고 밀리탕 주급과 연봉을 보장할 수 있는 클럽들 중에서 밀리탕을 영입할 멍청한 구단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풀백 숫자 딱 맞아 떨어져서 매각 불가능합니다. 비니시우스 은바페는 누가 뭐라 해도 일단 레알 마드리드 공격의 주축들입니다. 매각 가능성 없고 호드리구는 부상이어서 팔지도 못합니다. 벨링엄 길러로 넘어오면 간간히 길러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길러 매각에는 명분이 없습니다. 월드컵 성적이 레알 마드리드 성적도 아니고 직전 시즌 후반기 길러는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줬고 카마빙가가 바이언과의 2차전 조지기 이전에 길러가 하드캐리하고 있었습니다. 매각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우잉으로 넘어가서 발베르데는 핵심 선수로 매각 가능성이 없고 엔드릭 이제 복귀했습니다. 거기에 마스탄토노는 무리뉴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마스탄토노는 라리가 등록에서 이득을 볼 수 있긴 합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카마빈과 라센시오가 뻗팅긴다? 자연스럽게 추아멘이랑 브라임, 프리시즌 이후 평가하겠다는 곤살로에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브라임은 이미 매각 가능 자원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무리뉴와 구단 모두 귀중한 자원으로 보고 있다고 하니 결국 두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 카마빈과 라센시오가 뻗팅기면 사실상 추아메니와 곤살로의 매각이 유력해지는 것입니다. 뭐 어쨌든 마스탄토노가 등록해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라리가 기준으로 보면 추아메니 혹은 곤살로 둘 중 하나만 매각해도 이론상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곤살로를 무리뉴가 높게 평가한다면 추아메니가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즉 추아메니가 매각될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는 이유는 라센시오랑 카마빙가가 뻗팅기고 무리뉴가 곤살로랑 마스탄토노를 남긴다고 하니 선수단 숫자를 생각했을 때 추아메니 매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추아메니 계약 기간이 28년까지로 2년 남았다 보니 매각 소식이 들려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 개인 사견을 말하자면 왜 저 오른쪽 측면 자리에 도대체 마스탄토노를 굳이 남겨서 자리를 채우게 하는지, 그리고 곤살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남긴다면 은바페 서브는 곤살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엔드릭은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왜 이적 시장 계획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오른쪽 측면을 과포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아메니에 대해서는 매번 말하지만 내보내면 안 됩니다. 사실상 추아메니 보낸다고 생각하면 새로 영입되는 6번 미드필더에 발베르데를 조합할 텐데 이 조합이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이전 영상들에도 언급했듯이 추아메니랑 조합될 때보다 발베르데랑 조합될 때 더 다채로운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발베르데가 6번 옆에서 똥바지 한다고 치면 사실상 알론소 때 발베르데 똥바지로만 쓰면서 욕먹을 때랑 달라질 게 없습니다. 물론 동선을 잘 정리하고 잘 잡아서 우측 파괴력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 동선 구조 알론소 때도 실패했습니다. 발베르데가 똥바지를 잘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정확히는 똥바지는 오른쪽에서만 하고 오른쪽 측면과 전방위적으로 뛰면서 영향력을 보여줄 때 똥바지 역할도 잘하는 겁니다. 사실상 추아맨이 없어서 전방에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똥바지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발베르데는 다시 무색무취한 그때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수비를 해줘야 합니다. 더욱더 그런 게 앞에 은바페 비니시우스입니다. 무리뉴 만능론자분들이 간간히 무리뉴라면 다르고 수비 안 한다면 과감하게 내친다고 하실 수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 공격 포인트 지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두 선수를 누가 뺍니까? 감독 입장에서도 은바페 비니시우스 빼는 거 어렵습니다. 결국 은바페 비니시우스가 초반에는 수비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본 모습 보여줄 겁니다. 고열 빨아 제낄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추아맨이 없이 발베르데 혼자 똥바지 한다? 직전 시즌에 벨링엄 내려가서 똥바지 역할하던 거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추아메니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선수입니다. 최소한 보내더라도 새롭게 들어오는 수비수들이 정착하고 포백 라인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줄 때나 매각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곤살로랑 마스탄토노를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지, 그리고 솔직하게 브라임까지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키면 좋습니다. 근데 상황이 맨디 밀리탕은 부상이라 내보내지도 못하고 카마빈과 라센시오가 뻗팅기는데
어쩌겠습니까? 이런 상황, 매각설이 들려오는 게 곤살로랑 마스탄토노, 브라임이 아니고 추아메니인 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적 시장 소식은 이제 당분간 쉬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소식을 다뤘다고 생각하고 월드컵 영상이나 비니시우스 재계약 관련 영상을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도 이적 시장 소식 새롭게 들리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모스 마드리드!